모든 실수에 대해서 19번이에요. 마지막 실력 문제입니다. 시험 범위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f.gx가 0보다 크다. 다시 쓸게. 인거지. f에다 gx 넣으래요. f에 넣을게 a, x-3인데 g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거든요. 다시 쓸게요.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마이너스 3.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이거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죠. 아래로 블록하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따라서 a는 양수여야 되고요. 판별식은요. 허근이 존재해야 되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a 마이너스 3이 돼야겠지. 다시 쓸게. 다시 쓴다는 말을 너무 많이 쓴다. 마이너스 3a로 묶습니다. 허근이가 0보다 작다. 따라서 a는 0보다 작거나 a가 4보다 크다인 건데 a가 0보다 커야지만 아래로 블록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였어. 왜 아래로 블록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위로 블록하는 그래프는 어디다가 x축을 두더라도요. 항상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항상은 아니죠. 아래쪽에 생겨보면 허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함수값이 0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돼. 그러니까 A는 4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래서 A가 4보다 큰 그런데 정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5가 되겠네요. 20번. 앞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었는데 몇 번인지 기억나세요? 케이스 막 나눠가지고 그림으로 그렸던 거? 몇 번이었지? 여러 개 그렸던 것 같은데. 2번이네. 기본 문제 2번. 1대1 대응이 되는 거. 힌트가 조금 더 적어요. 얘는 x가 1, 2, 3이고요. x가 1, 2, 3이야. 이때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고요. f.f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게 1이 된다 했어. 그럼 f1이 가질 수 있는 것은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죠. 그래서 케이스 나눠서 생각할 거예요. F1이 1일 때라고 할게요. 그러면 F1이 1이면 1대1 대응 돼야 돼. F1이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1은 1로 갔어. 그러면 2가 3으로 가거나 2가 3으로 가고 3이 2로 가는 케이스. 1은 1로 가요. 2가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거.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없죠. 두 가지 케이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1이 2가 되는 거. 그래서 F1인데 얘가 2고 다시 2가 1이 되는 거네요. 그럼 F1은 2로 가고요. 2는 1로 가니까 3은 3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쵸? 자, 그럼 이 케이스 끝난 것 같은데? 그래? 자, 그럼 끝난 것 같으면 그 다음 케이스 볼게요. 이번에는 F1이 3일 때 여기 3일 때 그러면 이게 1이라는 거네. 그럼 1은 3으로 가고요. 3은 1로 갑니다. 그럼 2는 2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총 몇 가지 케이스 나옵니까? 총 4가지 케이스 나오네요. 누군가는 막 이 문제 어려운데 뭐 힌트가 없는데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번에도 풀었다니까. 내가 문제 풀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나요? 이거 어디서 봤지? 이런 문제 어디서 풀었지? 그런 이야기 하지. 그 다음에 이거는 교과서에 있던 건데 뭐 이거는 중단원에 있던 건데 대단원에 있던 건데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으면 대체 이거랑 비슷한 문제는 어디서 풀었지?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 21번 들어갈게요. fx가 절대값 x-3이야. 그런데 그것을 합성 한 번 시키고 두 번 시켜서 세 번 시킨 결과가 3이 나왔으면 좋겠대 라고 하죠. 합성 그려버리면 훨씬 그림 문제가 편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리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저는. 근데 나는 여전히 그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 위해서 방법 2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림을 그려서 하는 방법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x축, y축이 있으면요. 여기가 3. 그러면 0,3 지나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가 현재 6이고요. 됐어요? 이게 F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야 여러분들이 합성을 시키는 게 조금 더 익숙하실 수 있어요. 똑같은 그래프가 있어 버리면 그릴 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fx를 하나만 더 그려놓고 나서 볼게요. 이게 다시 f입니다. 여기 현재 3이에요. 제가 x축, y축 원점 같은 건 꼭 그리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 f 합성 f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0부터 3까지는 함수값이 0부터 3까지는 3에서 0으로 가죠. 그럼 3에서 0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3일 때가 0이었죠. 그것을 0에다가 0일 때가 3이었죠. 그것을 3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3부터 6까지는요. 그럼 얘는 0부터 3까지죠. 그럼 0부터 3까지를 3에서 6까지를 0부터 3까지에다 그릴 거예요. 색깔 다른 색깔 쓸까요?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구간을 나눠서 3부터 6까지는 함수가 0부터 3으로 변하니까 0부터 3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그릴 거야. 그 다음에 자 6부터 9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9는 어떻게 돼? 함수값이? 9는 6이잖아. 그치? 그럼 6부터 시작해서 9까지는 6부터 9까지는 함수값이 3에서 6까지 변하고 있어요. 그럼 3에서 6까지 함수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자, 9부터 12까지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 구간? 그 다음 구간 그러면 조금 더 늘려야겠죠? 12가 됐어. 그럼 함수값 어떻게 해야 돼요? 9가 되죠? 그래서 9부터 시작해서 12까지는 함수값이 6부터 9까지 변할 거거든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야. 9는 6 이렇게 될 거지. 6부터 9까지 즉 3부터 6까지라는 함수값이 증가가 여기가 3이야. 3부터 6까지를 그려내면 되겠네. 여기가 1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왼쪽도 해볼까요? 0부터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0까지 그릴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3으로 마이너스 6에서 3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6에서 3으로 그럼 6에서 3으로 가는 그래프를 거꾸로 그릴 거야. 6일 때가 3이었고 3일 때가 0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마이너스 6은요. 계속 감소하죠.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6으로 가지. 마이너스 9부터 6이니까 6에서 3으로 갈 거네. 6에서 3으로.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게 f.fx 그래프. 자, 이번에는 이제 f.f 그래프하고 f를 합성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저 화살표 여기 지울게요. 누군가는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아씨 망했다. 나는 합성함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2가지 설명드렸죠. 그 중에 2번째 거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거 이용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거 이용하려면 각각의 식을 x-3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 x-3이고 왼쪽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 x-3이거든요. 요 식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그 방법은 정석적인 방법이었고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방법이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기만 할 때는 이 방법이 유용할 거다라고 설명했을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저희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f.f.를 할 거니까 자, 이 함수 f.f 한 거에 다시 f를 집어 넣을 거야. 그럼 이게 정의역이 되고요. 그리고 요게 치역이 되겠죠. 저 최종은 이 그래프가 그릴 거예요. 여기 이쪽 그래프가 누가 얘가 정의역이 돼서 자, 그럼 x가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변합니다. 0부터 3까지 변할 때 함수 0부터 3이죠? 그러니까 여기 0부터 3까지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3부터 6까지 그릴 거예요. 정의역이 여기야. 3부터 6까지는요. 함수가 3에서 0으로 가요. 그러면 3에서 0으로 갈 거예요. 3에서 0으로 이렇게 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6부터 9까지 갈 거예요. 그럼 6부터 9는요. 다시 0부터 3까지 가죠. 0부터 3까지 그래프를 그렸어요. 맞나 안 맞나 모르겠지만 9부터 12까지는요. 9부터 12까지는요. 3부터 6까지를 그릴 거예요. 3부터 6까지는 0부터 3까지 그리거든요. 그래서 3부터 6까지는 여기
여기 3부터 6까지 함수는 0부터 3까지가 그려지니까 0부터 3까지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9부터 12까지를 했어요, 금방. 그럼 12부터 더 올라가 볼까요? 그래프 쭉 올라가는 그래프였거든. 12부터 시작해서 뭐 그 다음 애가 된다면 12부터 15가 된다면 6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갈 거야. 그럼 6부터 9까지는 3에서 6으로 갈 거지. 그래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왼쪽은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오른쪽은 이제 왼쪽 갈게요. 색깔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0부터 시작,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0까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0까지는 함수값이 3에서 0으로 떨어져요. 3에서 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그래프 3일 때 값, 그 다음에 0일 때 값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보내주면 되죠. 왜냐면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부터 9까지는요. 또다시 6부터 3까지가 감소하죠. 6부터 3까지 감소할 거야. 그러니까 6일 때 3이었지. 그리고 3일 때 0이었지. 원래 올라가는 그래프잖아. 그럼 그 반대로 이렇게 그리라고요. 이 부분을 대칭을 시켰어요. 지금 이렇게. 왜냐면 뒤집힐 거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 쭉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가 얼마가 될 때? 3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마이너스 6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0이 있고요. 6 있고요. 10이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6, 0, 6, 12 계산하는 문제이네요. 따라서 답은 10이었어. 방법 두 번째 설명할게요. 나는 그래프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꼭 식으로 해결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세 개 합성까지는 사실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개 합성까지 하지 마시고요. 두 개 합성까지만 먼저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fx라는 것이 3이었지. 요만큼을 전부 t라고 할 거야. 그럼 우리가 fx-3의 절대값이 취해져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치? 이것을 t축이라고 하고 얘를 ft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3이 되는 순간은 두 번 있어요. 0일 때하고 6일 때죠. 따라서 t가 0 또는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fx가 0이거나 fx가 6입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요거를 이 fx를 m이라고 치환할 거야. 그럼 여기가 m이고 얘가 fm이 되겠지. 그 함수가 절대값 x-3이거든요. 그때 이 함수가 얼마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따라서 m은 얼마? 3이다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럼 m은 3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어요? 그럼 fx를 m이라고 뒀는데 얘가 3이 됐지. 그럼 fx가 3이 된다인 거네. 따라서 x는 언제? 3이 되는 순간은 0하고 6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찾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최대한 간결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여기는 fx를요. n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요. n축. 얘가 fn이라는 애야. 0이고요. 그리고 그래프는 똑같이 절대값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fn은 6이야 라고 되어 있는 거지. fxn 넣으면 n-3이라는 그래프인 거니까 요 그래프 맞아요. 지금 이렇게 생긴 애가 6이 되는 순간이래. 그러면 쭉 올라가서 여기가 6이 있을 거니까 자, 6이 되는 순간 구할게요. 요 식은요 n-3 그대로 나왔을 거고요. 요 식은 n-3에 마이너스 붙었었잖아. 그럼 이게 6이 되는 순간 구하고 이게 6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fn이 6입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n은 마이너스 3이거나 9입니다가 나왔을 거고요. n이라는 것이 뭐였냐면 n이 fx였죠. 따라서 fx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9가 되는 순간에 x값을 찾아주세요 예요. x가 마이너스 3일 수는 없죠. 왜? 절대값 취했잖아. 그러면 f의 오른쪽에 전체가 절대값이면 항상 결과 양수야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3인 케이스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9인 케이스는요. 9가 나오려면 x는 10이거나 자, x-3이라는 식과 마이너스 x-3이라는 식에 의해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3보다 작을 때 이게 fx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9가 나오는 것은 10이거나
마이너스 6이거나. 됐어요? 그럼 그런 x들을 합을 하래요. 0하고 6, 12하고 마이너스 6 얘네들의 합은 똑같이 12하고 나올 거지. 훨씬 간단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프 모르겠어. 그럼 그래프를 안 하셔도 돼요. 그래프를 모르시겠으면 일단 이 방법을 이해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래프 연습하시면 되죠. 22번 들어갈까요? 자, 수업 시간에 역함수가 꼭 y는 x에서만 교점을 갖는 건 아니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래서 예로 뭐 들어들었어요? 예전에 사회중점 교육과정에 4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 모의고사 문제를 푸시다 보면 만나게 될 거예요 라고 했었고, 현재 상태에서는 웬만해서는 y는 x하고 만나는 것만 아마 다룰 거니까, 아마 나올 것 같으니까 문제집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고난도를 노리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것도 내용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던 아이디어, 그 문제가 여기 나왔어. 너는 백날 구해도 그것의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왔을 거야. 처음에는. 근데 답안지를 보고 틀렸네. 왜? 저런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야? 왜 저게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보신 분이라면 이거를 다짜고짜 y는 x하고 연립을 시키지 않고요. 그래프를 그리셨던 분이라면 다른 점에서 생긴다는 게 이해가 되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항상 풀어왔던 것처럼, 앞에서 쉬운 문제를 풀었었던 것처럼 함수 나왔고 그것의 역함수야. 그럼 이 그래프는 교점이 생긴다면 y는 x에서 무조건 생긴다고 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 감소함수 기울기가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작아지는 감소함수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런 직선에 대해서도 교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 한번 잘 같이 볼게요. 그래프 먼저 그리실까요? 2분의 1로 묶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네요. 이 식은요 완전 제곱 꼴인 거네요. 근데 1대1 대응이 돼야지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심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보다 작을 때만 남겼네. 그래서 그래프 왜 강의가 중간에 갑자기 탁 멈췄냐면, 그림을 내가 한번 그렸거든. 근데 예쁘게 안 그려져. 그래서 실패해서 내가 싹 편집을 하고 다시 그리느라고. 일단은 음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양수 쪽을 좀 길게 그리고요. 간격을 좀 넓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 무조건 얼마 지나가? 0,2 지나가죠. 그래서 이번엔 성공하고 싶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을 지나가요. 조금 더 간격이 있어야 되나? 좀 더 오른쪽으로 보내볼까요? 뭔가 간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1, 2. 여기가 1, 2예요. 요 점 지나가요. 아래로 볼록하는 그래프 그릴 거예요. 부드럽게 곡선으로 연결해 주세요. 자신이 없어 나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프 이렇게 생기네요. 자, 이 그래프를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역함수이기 때문에 1,2를 지나가게끔 뭘 할 거야? 2,2를 지나가게끔 y는 x라는 직선을 그을 거예요.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할 겁니다. 교점은 y는 x에서만 생긴다는 게 아니다라고 했지, 이거에 대칭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야.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x 대칭을 해요. 그래서 교점이 생겨. 여기서 하나 생길 거야. 근데 여기서만 생기지 않아. 그래프가 자 2,0이던 점을요 y는 x 대칭시키면 0,2점에 찍힐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점을 y는 x 대칭 여기로 갈 거라고. 근데 이 점도 다시 여기로 갈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 하게 그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접어낼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접어져서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왜 색깔이 이래? 이렇게 갈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노란색으로 다시 할게요. 요 부분도 마찬가지 아래쪽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왼쪽에 있었던 부분들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교점이 총 몇 개 생기냐면 1개, 2개, 3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0,2하고 2,0은 나온 거 알았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연립하셨던 식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x가 되는 순간이요 하고가 되는 거예요. 계산됐어요? 왼쪽이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었죠. 그럼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2x네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이항오니까 6x 플러스 4는 0. x는 근해 공식 써야겠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4니까 5네요. 그런데 x값이 2보다 작죠. 교점이 이쪽 안에서 생기지 오른쪽에서 2보다 오른쪽에 생기지 않잖아. 따라서 루트 5는 1.7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 플러스 1.7 해버리면 4가 넘죠. 거의 5가에 가깝죠. 따라서 3 마이너스 루트 5, 3 마이너스 루트 5라는 점에서 교점을 가져요. 평소에 그림을 안 그려본 친구라면 이거는 대뜸 이것만 나왔을 거예요. 연립만 시키셨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고난도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교점이 언제나 y는 x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서 생길 수도 있다. 그게 언제? 감소함수일 때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증명은 미분을 배우신 다음에 미분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값 정리 같은 것들 이용해가지고 증명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실 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별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y는 x 대칭이 벗어나지는 건 아니야, 깨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y는 x 대칭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또 다른 교점이 y는 x 위에가 아닌 다른 데서 생기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예시로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2번이 아니더라도. 자, 2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 f라는 함수가 있는데 x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 도트 fx는 x야 라고 하네요. 이건 무슨 말이었지 지금? x를 집어넣었는데 x가 나왔어. 항등함수라는 거지. 그러면 f하고 f는 서로 어떤 관계? 역함수 관계야 라는 이야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f3이 a였어 라고 한다면 f 인버스 a가 3이 될 것은 되는 게 아니잖아. f가 다시 자기의 역함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역함수 a를 넣었을 때 3이 된다는 것은 fa를 넣었을 때도 3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f 인버스 3도 a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만약에 3을 a라는 친구의 화살표를 보내면 a는 자동적으로 3으로 화살표가 간다라는 것이 가의 힌트예요. 예를 들어 내가 1이 3으로 보냈어. 그럼 3은 당연히 1로 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게 가에 대한 힌트의 해석이에요. 자, 그럼 나의 힌트를 볼게요. 나의 어떤 원소가 있대요. 존재한데 x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fx가 2x인 것이 있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f1은 2가 돼.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혹은 f2는 4가 돼. 이런 것들이라는 거지. 자, 보자. 그런데 f3은 6이야? 안 되지. f4는 8이야? 안 되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눈다면 f1이 2가 될 때와 f2가 4가 될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어떤 것에 대해 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지. 그치?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거지. 자, 그럼 칠판을 조금 정리를 하고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첫 번째 케이스 F1이 2로 갑니다 할 거야. 그럼 아까 가의 힌트에 의해서 인버스 2가 1로 가야지. 근데 그게 다시 F에도 가니까 2가 1로 가야 돼 였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힌트도 만족했죠. F1, 2가 됐으니까. 그럼 나머지 3하고 4는 어떻게 가도 상관없는데 1대1 대응이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3은 3으로 가보내. 그럼 3은 3으로 가면 어떻게 돼? 반대 역함수도 3으로 왔으니까 영향 안 주지. 4가 4로 가도 마찬가지 영향 안 줘요. 1과 2가 이렇게 갔어. 그런데 3이 4로 가면 4가 3으로 가야 되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케이스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2가 4로 갈 수 있었어. 2가 4로 가면 자동적으로 4는 2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1은 1로 가면 역함수도 다시 1로 올 거죠. 3을 3으로 보내면 역함수도 다시 3으로 올 겁니다. 됐어요? 다시 2가 4로 가고 4는 2로 가는 건 가의 힌트였고요. 1이 3으로 간다면 3은 1로 가야지 그게 나의 힌트였.
아니다. 그게 가의 힌트였죠. 됐어요? 이 됐어요라는 소리를 자주 하네.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4개가 나온 상태예요. 기억 볼게요. F3과 F 인버스 3은 같은가? F3과 F 인버스 3은 같아야 돼. 왜? F 도트 F가 X를 넣었을 때 X가 된다는 건 F가 곧 자기 자신이고 역함수가 곧 자기 자신이에요 라는 말이었으니까. 맞죠? F 인버스와 F는 동일해요 라는 표현을 지금 준 거니까 기억 맞습니다. F1이 3이면 1이 3인 케이스 어딨어? 우리 F1이 3인 케이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F1이 3이면 F2는 4죠. 니은도 맞는데. 가능한 함수의 개수는 총 4개. 맞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거네요. 끝났네. 이제 다음 시간에 함수의 그래프 유리식과 유리함수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게 많이 찍었다 그래도. 그치? 우리가 한 권이 끝나가 한 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수학은 책 한 권인데 그것을 절반으로 나눠놨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뭔가 보답을 받으려고 이렇게 뭐 강의를 찍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있고 저 그거 강의에서 봐서 이해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도 모르겠어요 하면 가지고 와서 질문해. 눈앞에서 보면서 설명해주면 조금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강의로 듣는 것보다.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면 가지고 오세요. 그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유리식과 유리함수, 무리식과 무리함수,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이 뭐야? 3단원. 경우의 수 파트이죠. 경우의 수 파트까지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수고했어요.